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꿈에서 저승사자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저희 집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여동생이 있어요. 오래전 아버지는 건설 쪽에 일하셔서 해외로 출장을 가셨지요. 제 동생은 할아버지가 있는 마산으로 갔고요. 그 당시 제가 5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방 한 칸인 곳에서 어머니와 저만 살았어요. 옆 동네에 애가족 분들이 사셨고요.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옷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제가 낮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제 손을 잡고 어딘가 가려고 지하철을 타라는데 승강장에 아무도 없었대요.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도착한 열차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대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어느 정장 입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어머니 보고 손짓을 하며 어서 타라고 했대요. 제 손을 꽉 잡으시고는 바로 다른 열차를 타러 갔는데 그 열차도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그 손짓을 했던 남자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열차로 막 끌고 가셨대요. 어머니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시다가 열차 안을 봤는데 차 유리마다 표정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붙어 있더랍니다. 어머니는 식겁하시고 있던 찰나에 귓속에서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요. 자세히 들어보니 제가 우는 소리여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에서 저는 울고 있었고 집안은 연탄 냄새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밖에서는 외가 쪽 사람들이 절 보러 왔다가 연기 나는 것을 보고 급하게 달려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은 홀라당 타버렸고 저와 어머니는 마산으로 집을 옮겨서 살았답니다. 친지분들은 제가 울어서 어머니와 제가 산 게 아니냐는 말도 많이 하셨지만 전 어머니 덕에 지금껏 잘 크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이 잘 해결되어서 다 같이 91년에 서울로 올라와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풍족하게 고등교육까지 받으며 살았지요. 2005년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군 입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소하기 전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지요. 그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잘 갔다 오라고 하셨지만 제 여자친구와 어머니는 눈물을 보였죠. 제가 군대에서 상병 때쯤 휴가를 나가서 여자친구를 만난 후 집에 가려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가벼운 것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말하는 걸 보고 빨리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옆에 가서 봤더니 너무 마르셨습니다. 원래 마른 체형이긴 하시지만 너무 말렸던 어머니 손을 잡고 많이 울었어요. 병명이 위암이었더라고요. 제 동생과 아버지는 수술해서 괜찮다 하셨고 전 아픈 어머니를 두고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소대장과 싸우고 영창을 갔다 온 후 연대에서 생활을 하며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 상태를 물었지만 괜찮다라는 말만 들릴 뿐 나가서 보지 못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제대 3개월을 남길 때쯤 근무를 서고 잠을 청하는데 꿈에 갓을 쓴 남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정말 무서워합니다. 정말 무서워서 가만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합니다.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뭐가 미안하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를 데려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만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밤을 새웠고 그 다음날 자대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고 바로 휴가를 받아 서울로 갔습니다. 친지분들 모두가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는 링거를 맞으시며 통증을 줄이고 서서히 돌아가시게 하는 거라더군요. 어머니는 간신히 숨만 쉬시면서 제 손과 제 동생의 손을 잡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엄청 울었지요. 그때 살짝 잠이 들었을 때 또다시 갓을 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도 데려가야 한다고요. 이모도 암이셨거든요. 근데 수술도 성공적이었고 항생제도 잘 버티셨는데 또 데려간다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이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화내고 욕도 하고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과 어머니와 이모님이 돌아가셔야 제 수명이 늘고 집에 복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도 안 되는 말만 듣고 깨어나 다른 병원에 계신 이모에게 찾아가 봤지만 이모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나타난 적도 없고 지금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도 하고 아버지와 동생도 나쁜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요. 한 번 용한 무당을 할머니께서 찾아갔는데 제가 들은 말과 똑같다 하더라고요. 어머니와 이모님이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먼저 가신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어머니와 이모 생각에 한참 눈물을 쏟아냈지요. 오래전의 일인데도 매일 그립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귀신과 함께 산다. 나는 지금 혼자 집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셨고 그때부터 쭉 어머니와 여동생들과 살다가 어머니는 도시 생활을 못하시겠다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시골로 가셨고 첫째 동생은 아버지와 같이 살겠다며 아버지한테 갔다. 그래서 현재 이 집에는 나 혼자 남게 되었고 1년 전부터 본격적인 자취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집을 떠난 후 나에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귀신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였다. 일단 첫 번째 경험으로 한 번은 집에 친구를 데려와서 술판을 벌이고 친구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갔던 날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큰 방에 누워서 친구랑 자고 있는 도중 뭔가 불쾌하고 알 수 없는 기분에 잠에서 깬 나는 너무나도 당황했다.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나의 발쪽 방향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후줄근하게 옷을 차려입은 고생을 많이 한 얼굴로 보이는 약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무표정으로 창문과 벽을 관통해서 방으로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나의 오른팔을 밟고 가는 것이었다. 아프진 않았지만 밟히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별로 공포라는 감정에 약간 무딘 편이어서 그 당시 두려움에 질리진 않은 채 바로 잠에 빠져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제 그건 뭐였지? 내가 봤던 거 귀신 아닌가? 이 경험담을 잠에서 깬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니 친구가 무섭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친구도 자다가 잠시 잠이 깬 적이 있었는데 바로 친구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던 내가 자면서 누구랑 대화를 했다는 것이었다. 안 그래도 친구는 내가 잠꼬대하는 걸 보고 소름 끼쳐 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내가 자다가 귀신을 본 이야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더욱 소름이 끼쳤던 걸까. 일단 이날 귀신 본 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밤에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맡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있다가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또다시 당황하게 되었다. 이불 때문에 보이진 않았지만 내 바로 옆에 누군가가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것이었다. 순간 난 다리를 들어서 누군지 모를 존재의 발을 밟았고 이 정체불명의 존재는 밟힌 발을 쓱 빼더니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었다.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또다시 잠에 빠져들었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과를 시작하였다.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넘긴 것. 일단 내가 잠결에 경험해서 공포란 감정에 무렸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존재에게서 악의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었다. 마치 나를 지켜보고 관찰하는 옵저버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어느 때와 다름없이 역시 밤에 잠을 자고 있던 도중 새벽에 잠깐 잠에서 깨었다. 다시 잠에 빠져들기 위해 옆으로 누운 뒤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라는 말이 들리더니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덮치는 것이었다. 이놈은 나를 약 2초 정도 범하다가 사라졌고 잠에 다시 빠져들고 있었던 나는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든 채로 10분 정도를 누워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불을 켜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이날 이후로
난 슬슬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때까지 봐온 이것의 정체에 대해서 말이다. 이사를 갈까 생각도 한번 해보았지만 자취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장일에 한참 찌들려 있던 나에게 혼자서 이사를 추진할 역량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계속 살기로 했다. 이 녀석들이 나에게 못살게 군다거나 하는 것 같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이날 이후로 불을 켜고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니 왁스로 머리를 꾸미고 스타일리시하게 차려입은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녀석이 나를 바라보다가 내가 눈을 한번 깜빡이자 사라졌던 일. 꿈속에서 화장실에서 내가 거울을 보고 있다가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어서 돌아왔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채로 얼굴에 화장기가 있는 귀엽고 예쁜 여자애가 미소를 씩 지으며 바로 내 등 뒤에 서 있던 걸 보고 깜짝 놀라 발로 쳤던 일. 불을 끄고 자다 고개를 들어 나도 모르게 발밑을 봤는데 광채가 나며 얼굴 형상이 보이지 않고 옛날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께서 정자세로 앉아서 날 바라보던 일.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공포에 비교적 무덤덤했던 나에게 처음으로 귀신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준 경험이 있었다. 이 경험 역시 밤에 자다가 일어났던 일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잠을 자던 중 잠결에 어떤 누군가가 내 옆에 서 있는 것을 문득 느꼈다. 왠지 느낌이 저번에 발을 밟았던 그 존재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존재가 발로 내 다리를 툭툭 치는 것이었다. 나 역시 잠결에 욕을 하며 다시 다리를 들어 이 존재의 발을 밟았는데 갑자기 어떤 강한 기운이 나를 꽉 올려매기 시작했다. 마치 가위 눌릴 때 그 느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느낄 정도로 엄청난 적대심과 사리를 품은 채 이 존재는 내 얼굴 앞으로 얼굴을 들이민 뒤 날 노려보고 있었다. 이 존재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엔 단지 얇은 이불 하나가 있을 뿐. 순간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불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내가 불경을 외우자 내 몸을 올가매던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존재도 곧바로 사라졌다. 난 불경을 계속 다급히 외운 뒤 벌떡 일어나서 바로 방의 형광등 스위치로 달려가 불을 켰다. 이불을 덮어 쓰고 있어서 이 존재의 형상을 못 봤기에 망정이었지. 만약 내가 이불을 안 덮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존재를 봤었다면 난 아마도 자다 일어나서 집 밖으로 달려나가 도망갔을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난 항상 잘 때 불을 켜고 이불을 덮어 쓰고 잠을 잔다. 불을 켜고 자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불을 끄고 자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